네, 제가 오늘 저는 KT 홍창범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거는 그 제목이 갤럭시 RNA-seq 아날리시스하고 턱시도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RNA-seq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턱시도라고 그 MIT랑 브로드라는 그런 연구소에서 만든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 프로토콜대로 RNA-seq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를 쭉 보여드릴 텐데, 그걸 뭘로 할 거냐면 갤럭시라는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 턱시도 프로토콜을 그대로 구현을 해서 RNA-seq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쭉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갤럭시라고 해가지고 핸드폰 갤럭시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거의 없죠. 갤럭시가 핸드폰은 아니고요. 이런 바이오 인포메틱스 툴들을 손쉽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 그 뒤에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NA-seq을 이제 아까는 NGS 데이터, NGS를 가지고 시퀀싱 하는 거에 대해서 쭉 저번 시간에 들으셨는데, 이번에는 그 NGS 데이터를 가지고 뭐를 할 거냐면 RNA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요 발표 자료가 처음 제가 이 발표 자료를 만들고 여러분들께 처음 어떻게 보면 베타 테스트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나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RNA-seq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죠. 왜 내가 RNA-seq 데이터를 분석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트랜스크립톰을 어셈블리하기 위해서 하나는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익스프레션을 했는데 그게 서로 어떻게 다른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흔히 RNA-seq 그 데이터를 생산을 하죠. 다시 나오지만은 내가 왜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뭘 보려고 RNA-seq 데이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트랜스크립톰 어셈블리를 할 거냐, 아니면 익스프레션 된 데이터에 서로 차이점을 볼 거냐, 아니면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트랜스크립트를 내가 찾아낼 것이냐, 내가 뭐를 보려고 RNA-seq을 하는지 우선 지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지놈이 휴먼이 될 수도 있고 돼지도 될 수 있고 곤충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떤지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그 데이터가 이미 레퍼런스가 있느냐, 아니면 전혀 레퍼런스도 없고 알려진 유전자에 대한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분석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RNA-seq을 할 때는 이런 것들, 어노테이션, 새로운 노블진을 찾는다거나 트랜스크립트를 알아낸다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아까 봤듯이 RNA가 얼마나 발현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아낼 거는, 여러분들이 이 분석을 해서 알아낼 거는 크게 이제 결과물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낼 거예요. 그래서 내가 RNA 데이터를 NGS 분석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잘 붙었느냐, 그래서 내가 입수로 넣은 게 얼만큼인데 실제 레퍼런스에 맵핑된 거는 얼마만큼 맵핑이 됐고, 이런 정보들, 맵핑된 정보, 어셈블리한 정보, 그 다음에 내가 서로 익스프레션 데이터가 다른 걸 본다고 했는데 서로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그래프 형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미 알려진 거에는 아이소폼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 유전자가 4개의 아이소폼이 있다더라, 이런 것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RNA-seq을 해가지고서는 보려고 하는 데이터의 결과는 바로 이제 저런 포맷들이 될 텐데, 저것들이 이제 갤럭시와 그 다음에 그 턱시도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저 그림들이나 저런 정보들을 이제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시퀀싱을 해야 되겠죠.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 플랫폼이 뭐가 있었냐면 일루미나 플랫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 거였죠? 라이트 테크놀로지의 아이온 프로톤이라는 플랫폼도 있고, 그래서 시퀀싱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내가 어떤 장비를 했고, 시퀀싱을 해서 생산된 리드, 아까 리드 쭉 봤었는데 리드 데이터는 파일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그 퀄리티를 나타내는 그 퀄리티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제 이 리드를 생산했는데 어떤
포맷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아까 파스타 큐 포맷이었고 그 파스타 큐 포맷은 줄이 4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리드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읽은 시퀀스가 나오고 플러스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 각각의 읽은 리드를 시퀀스를 그 퀄리티 정보가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정보가 이제 여러분들이 시퀀싱을 하게 되면 받는 정보인데 그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시퀀싱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리드마다 이름이 나오거든요. 시퀀스 아이디가 나오거든요. 이게 무심코 잘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루미나 장비, 일루미나에서 시퀀싱을 하면 일루미나에서 플랫폼이 일루미나 플랫폼으로 하면은 요 리드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일루미나 이제 리드의 이름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나오는데 여기에 골뱅이 한 다음에 장비 이름이 나와요. 장비 그룹의 이름.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장비에서 했으면 그 A라는 장비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QC에 통과한 건지 아닌지 이런 정보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퀀스 리드를 딱 받으시면은 내가 한번 텍스트 편집기 같은 걸로 열어보시면은 저런 정보들이 있으면 아, 내 실험한 데이터는 내가 맡겨서 실험한 데이터는 아, 요 장비에서 나왔구나 라는 걸 이제 심심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 의미 없는 정보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시퀀싱을 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받은 그 시퀀싱 센터나 실험 뭐 직접 한 거나 그걸 통해서 이제 받은 데이터가 제대로 된 데이터인지 한번 퀄리티 컨트롤 QC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까 봤던 컨터미네이션이 된 건지 아니면은 뭐 샘플에 무슨 문제가 있는 내가 준 샘플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안 된 건지 그래서 내가 받은 리드들의 뭐 퀄리티가 낮으면은 잘라내겠죠. 잘라내기도 하고 해서 트리밍 과정을 거쳐야 되고 뭐 아니면 아주 안 좋은 거면 아예 제거해야 되겠죠. 이런 데이터 퀄리티 컨트롤 과정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레퍼런스가 있다면은 이제 리드에 매핑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봤던 뭐 BWA라는 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매핑하는 툴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거는 얼마나 빠르냐. 매핑하는데 뭐 1년 걸리면 정확도는 엄청 좋은데 레퍼런스에 엄청 잘 매핑되는데 이게 1년 걸린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을 고를 때에는 빠른 것도 중요하고 정확성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쭉 얘기 나온 거고요. 이전에 다 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이제 여러분들 RNA식을 했기 때문에 매핑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매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얼마만큼 익스프레션 된 게 서로 다르냐, 발현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내 샘플 간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툴이 커프 디프라는 툴이에요. 이 툴을 이용해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익스프레션이 된 게 얼마나 다른지 알아낼 거고 또 스킵할게요. 그래서 나오는데 쭉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이제 분석 단계인데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이제 디자인을 했으면 실험 디자인을 했으면 내가 어떤 실험할 건지 결정을 해서 실험을 했으면 시퀀싱 이때 이제 RNA를 보내겠죠. 그럼 시퀀싱 센터에서 그 비싼 아까 페라리와 맞먹는다는 가격의 장비에 이제 넣어가지고 시퀀싱을 하게 되겠죠. 시퀀싱을 하게 되면은 파스타 큐 포맷의 리드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할 테고 여러분들은 이 파스타 큐 파일을 받아서 데이터가 잘 되어 있는지 퀄리티 컨트롤 한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턱시도 프로토콜이에요. 아까 봤던 이제 리드 매핑 같은 경우에는 타펫이라는 프로그램으로다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스킵할게요. 타펫이라는 거 한 다음에 커프 디프라는 툴로다가 서로 발현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하고 맨 마지막에 쿠어번드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봤던 그래프 있죠? 발현량 차이 나는 그래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프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타펫부터 시작해서 쿠어번드까지 해가지고 이런 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RNA-seq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좀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아까 제가 이 프로토콜이 턱시도 프로토콜이라고 턱시도 어디 연회장 갈 때 있는 게 턱시도죠. 모르시나요?
그리고 이게 커머번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허리에 이렇게 장가 가신 분들 알죠? 이렇게 웨딩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밴드 차는 거 있죠? 이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름을 붙일 때 커플링크는 뭔지 알죠? 여기 단추 그거 하는 거. 얘네가 어디 연회장 갈 때 쓰는 그런 도구들이라고 이상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 이름을 만들었고 그 프로그램을 조합을 해서 RNA-seq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게 한 거를 가리켜서 얘네가 턱시도 프로토콜이라고 이름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분석을 하거나 나중에 뭐 어떤 툴을 만드실 때거나 그런 때도 이제 이름 이렇게 지으시면 어디 가서 한마디 할 때 더 할 말이 생기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아까 나왔던 툴들을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하나의 파이프라인, 프로토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쭉 연결됐죠. 요 프로그램 다음 요 프로그램 쭉 써서 하나의 이제 쭉 분석을 하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러요. 이 파이프라인을 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나온 툴들은 다 리눅스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온 툴들을 리눅스 커맨드로다가 다 쳐가지고서는 분석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게 그 분석하는 툴들 해가지고서는 리눅스 명령어예요. 요거 여러분들이 하나씩 옵션 찾아가지고서는 툴을 돌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옵션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타펫이라는 프로그램 옵션들이에요. 이 옵션들 하나하나 공부하셔가지고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명령어, 아까 위에 나온 명령어를 만드셔서 하면 돼요. 참 쉽겠죠? 근데 이게 저도 하라고 그러면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리눅스 커맨드 라인. 아까 뭐 브로드라운드에서 쭉 일련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는데 그걸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GUI, 그래픽 방식으로다가 그런 툴들을 쓰게끔 잘 연결해서 쓰게끔 나온 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갤럭시라는 툴이에요. 그래서 이 갤럭시라는 툴은 오픈소스고요. 오픈소스라는 건 누구나 다 가져다가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나온 커맨드 라인의 그런 툴들을 이렇게 감쌌어요. 그래픽하게 다 감쌌어요. 감싸놔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그 파이프라인을 워크플로우 쭉 흘러가는 형태로다가 입력을 뭘로 주면 출력이 뭐가 나오고 이 툴은 그 다음에 이 툴에서 나온 출력을 다음 거에 입력으로 집어넣으라는 거를 그래픽적으로다가 만들 수 있게 해놓은 게 바로 갤럭시라는 툴이에요. 그래서 잠깐 갤럭시라는 툴을 보시면 이게 이제 갤럭시라는 툴,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쓰는 건데 유즈 갤럭시 ORG라는 데 가면은 여기 보이는 게 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갖가지 나온 툴들이에요. 바이오 인포메틱스 할 수 있는 툴 중에 그 중에 보면은 이게 뭐 RNA 어널리시스 해가지고 되어 있는 거 있죠? RNA 해가지고 아까 나왔던 툴들 커프 디프도 있고 뭐 탑펫, RNA-seq 탑펫도 있고 이렇게 다 있어요. 이 툴들을 클릭을 하면은 클릭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입력은 뭘로 주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는 뭘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엄청난 그 옵션들 있죠? 그 옵션들 다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놔가지고 내가 커맨드 라인에 막 안 쳐도 여기서 설정만 하고 그냥 실행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그 툴이 돌아가서 이쪽에 결과가 쭉 나오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갤럭시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를 할 거냐면 이런 워크플로우 형태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스타큐 파일을 리드 인풋을 집어넣으면 탑펫이 돌고 그 다음에 뭐가 돌고 해서 커프 디프라는 것도 돌고 그 다음에 코어버드까지 돌아가서 일을 해라 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런만 누르면은 지가 알아서 이 툴 다음에 이 툴 돌고 해서 결과가 뚝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만드는 거를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갤럭시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아까 오픈소스라고 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갤럭시 메인, 아까 봤던 홈페이지 있죠? 그 홈페이지에서 무료로다가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끔 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쓰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프리인 대신 전혀 뭐 돈을 내고 쓰는 게 아닌 대신 뭐가 있냐면 여기 뭐 제가 뭐 X자 해놓고 뭐 된다고 해놨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되시겠지만 한 사람이 올릴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250기가로 제한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도 땅 파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이걸 쓰는 사람들한테 데이터 스토리지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250기가로다가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컨커런트 작업해가지고 8개 동시에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작업, 아까 탑팩 돌리고 뭐 돌리고 하잖아요. 그걸 동시에 돌릴 수 있는 게 8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RNA-seq 데이터가 만약 10샘플이 있다. 그러면 한 번에 8개를 딱 돌릴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그 8개가 다 돌아간 다음 후에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 제한점이 있는 게 이제 갤럭시 메인 사이트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럼 이 갤럭시 소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갤럭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내 컴퓨터에다 설치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그 커맨드 라인 쳐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해요. 얘 세팅하려면은 머리가 빠져요. 이것저것 갤럭시 그 홈페이지가 다운받아서 그 프로그램 세팅하는데 머리가 빠지기 때문에 프리인 대신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컴퓨터가 또 좋은 게 있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래서 만든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KT 클라우드 위에다가 갤럭시를 다 세팅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 설치하고 레퍼런스 데이터, 아까 봤던 그 턱시도 프로토콜 워크플로우 있죠? 그것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시간당 740원부터 했는데, 그러니까 컴퓨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는 이제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저것 다 세팅해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아예 컴퓨터까지 다 해서 팔아요. 그 컴퓨터 안에다가 갤럭시 설치하고 이것저것 다 세팅해놔가지고 파는 게 있는데 한 대가 2,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쓰시는 분들은 이거 아예 나는 설치할 자신도 없으면은 설치할 자신도 없고 컴퓨터도 없다. 그러면 이 2,200만 원짜리 사서 쓰시는 방법이랑 나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쓰겠다 하면 KT 거에 있는 갤럭시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턱시도 프로토콜은 이 네이처 프로토콜에 나온 걸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제로다가 데이터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제 갤럭시 시작하면서 예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랑 어떻게 갤럭시 쓰는지에 대해서 쭉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RNA-seq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4개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시퀀싱 장비로부터 나온 파스타키 파일, 당연히 있어야지 분석을 하겠죠. 그 다음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레퍼런스 데이터. 내가 휴먼 거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초반 걸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레퍼런스 데이터, 파스타 형식의 레퍼런스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셋이라고 GTF 포맷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뭐냐면 이 레퍼런스에 대한 유전자, 유전자에 대한 설명이 있는 파일이에요. 이 파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봤던 그 레퍼런스에 랩핑할 때 필요한 그 인덱스 파일이 필요해요. 이 레퍼런스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인덱싱을 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갤럭시에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설치하거나 가질 필요가 없고 뭐만 있으면 돼요? 장비에서 나온 파스타키 파일이랑 그 다음에 진셋 파일만, 내가 그 분석하려고 하는 종의 진셋 파일만 가지고 있으면 바로 이제 갤럭시를 이용해서 RNA-seq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 레퍼런스랑 진셋 이런 것들을 어디서 구합니까? 라고 하면은 그 앙상블이라고 들어보셨죠? 앙상블에 가면은 요 사이트 요 주소로 가면은 각 종마다 휴먼부터 시작해서 뭐 마우스 뭐 쭉쭉 해서 여기에 레퍼런스 데이터도 있고요.
여기 진셋 데이터 있죠? GTF 포맷에 요게 있거든요. 그럼 내가 원하는 종의 그 진셋 데이터를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여기도 있고 또 어디에도 있냐면은 일루미나 아이지놈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일루미나는 그 시퀀싱 장비 회사인데 그 장비 회사에서 이미 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로다가 가시면은 아까 여기 종별로다가 쭉 레퍼런스 데이터, 진셋 데이터 쭉 제공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쭉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제로 사용할 데이터는 아까 봤던 그 턱시도 그 논문에 나와 있던 초파리 데이터 가지고 할 거고요. 요 데이터는 어디에 있냐면 요 예제 데이터는 그 GU에 들어가시면 GSE 320382라는 이름으로 요 주소로 들어가시면 이제 예제로 쓸 파스타큐 파일까지 다 들어있어요. 요 사이트 가셔서 파스타큐 파일 내가 시퀀싱을 직접 하지 않았어도 여기에서 이제 초파리 데이터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러니까 쥐인데 하우스가 있죠 이제 쥐인데 여러분들이 RNA-식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컨디션을 가진 애가 이제 필요하겠죠. 하나는 뭐 정상인쥐, 그 다음에 하나는 양목인쥐 해가지고 이제 서로 차이점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RNA-식이. 그러면은 이제 바이오로지컬 리플리케이션이랑 테크니컬 리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요게 나와 있는 세트는 샘플 데이터 세트, 아까 GU에 들어있는 세트는 뭐냐면은 이제 테크니컬 리플리케이트라고 해서 동일한 샘플이에요. 동일한 샘플인데 여기 시뮬레이티드 컨디션 1, 2 이렇게 컨디션 1이랑 2가 있어요. 그리고 이 컨디션 1에 대해서 혹시 몰라가지고 3번 실험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컨디션 2에서도 3번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데이터셋이라 총 그 RNA-seq 데이터가 총 6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정상인 거, 하나는 양목인 거, 그 다음에 정상인 거에서의 3개, 그 다음에 양목인 거에서 3개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셋이 이제 만들어져서 우린 최종적으로다가 요 3개랑 요 3개가 서로 얼마큼 다른지를 이제 비교하는 거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KT에서 이제 갤럭시 서비스를 한다고 그랬는데 잠깐 보시면 아까 퍼블릭하게 제한되어 있지만 퍼블릭하게 하는 건 usuGalaxy.org라는 사이트를 가시면은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이제 홈페이지 첫 시간에 홈페이지 리뉴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리뉴얼할 홈페이지거든요. 잠깐 여러분들한테 최초로 공개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 상품이 몇 개 뭐가 있냐면은 G 어나리시스 해가지고 아까 이 시퀀싱 자동으로 하는 거 있죠. 휴먼에 대해서 그거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G 클러스터라는 그 상품이 있습니다. 이 G 클러스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리눅스 서버를 미리 이제 설정되어 있는 리눅스 서버를 제공하는 건데 이 리눅스 G 클러스터 상품 중 안에 그 저희가 갤럭시라고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시면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G 클러스터를 선택을 하시면은 서비스 오더 해가지고 이제 갤럭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좋은 거, 더 좋은 거 뭐 해가지고서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석할 데이터가 많으면 좋은 거, 가격이 빠졌는데 비싼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내가 분석할 데이터가 적다 하면 싼 거 선택하시면 되고 딱 선택을 해서 다음 버튼을 딱 누르면은 이렇게 메일이 하나가 뿅 하고 날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제 갤럭시 어디 요 주소로다가 들어가면 갤럭시를 쓸 수 너만의 갤럭시가 생긴 거니까 쓸 수 있습니다 하고 해서 되니까 요 주소를 치고 딱 들어가면 아까 퍼블릭 갤럭시 사이트 있죠? 그 사이트랑 똑같이 생긴 게 하나가 떠요. 저희가 세팅해서 그 자기 자신만 쓸 수 있게끔 세팅된 갤럭시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시면은 지금 쭉 보면 갤럭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쉐어드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 쉐어드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분석할 데이터를 미리 공유시켜 놓고 있고 내가 분석할 파일을 업로드를 해도 되는데 저희가 미리 올려놨어요. 쉐어드 데이터에 보면은 아까 봤던 그 데이터 셋 있었죠? 총 6개. 여기 페어니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해가지고서는 컨디션 1이랑 2에 대해서 각각 리플리케이트 1, 2, 3, 1, 2, 3 해가지고서는 이 12개의 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GTF 파일, 유전자 정보, 그 소파의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는 GTF 파일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나는 분석하는 데 사용할 거니까는 체크박스하고 여기에서 그 버튼을 딱 누르면은 여기 이렇게 히스토리에 내가 임포트한 데이터가 쭉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파스타큐 파일들이 쭉 이 GTF 파일이라 해가지고 쭉 들어와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get 데이터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업로드해도 돼요. 자기 컴퓨터에 있는 거 여기에서 get 데이터 해서 업로드해도 되고 아까 봤던 쉐어드 데이터에 미리 넣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파스타큐 파일에 대해서 이게 실험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파스타QC라는 툴을 돌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보시면은 여기 툴 중에 NGSQC라는 부분에 파스타QC라는 게 있어요. 이걸 딱 클릭을 하면은 이제 파스타QC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여기에서 내가 파스타QC를 수행을 할 파스타큐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목록, 여기에 있는 파스타큐 파일의 목록이 여기 나타나겠죠. 그러면 선택을 해서 실행을 딱 누르면은 얘가 파스타QC를 이제 런닝을 합니다. 런닝을 여기 하나가 더 생기면서 이제 아까 13번까지 내가 넣어놓은 데이터 13번까지 있었는데 14번이 딱 생기면서 파스타QC라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실행 버튼을 딱 누르면은 요 위에서 이제 execute 버튼을 딱 누르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웨이트 상태가 됩니다. 여기 시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이제 네가 실행한 요 파스타QC 돌리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 웨이트 됐다가 그 다음에 땡글땡글 돌아가는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이제 런닝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런닝으로 됐다가 끝나면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끝났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돌다가 에러가 나면 이렇게 X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홀지문 같은 경우에 얼마나 걸리시면 200분? 200분 정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빨라요. 그 서버 컴퓨터이기 때문에 자기 컴퓨터보다 훨씬 좋은 사양에서 저희 클라우드가 돌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다 돌고 나면은 여기 눈 모양 있죠? 이 눈 모양을 클릭을 하면은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딱 보면은 제 안에 이런 그림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로다가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파스타QC를 돌리면 아까 요거에 대한 설명들 쭉 들으셨잖아요. 예제로다가 넣은 건데 이건 일루미나로다가 한 데이터고요. 이쪽 첫 번째 열은 일루미나 데이터고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아이온 토렌토 LT 장비로다가 한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루미나인데 진짜 잘 된 거, 실험 잘 된 거에 대한 예제고요. 이건 일루미나인데 진짜 실험 안 된 거 있죠? 그거에 대한 거 이제 예제를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돌려보시고 내 거랑 한번 비교하는데 참고하시라고 좀 넣어놨거든요. 요 두 데이터는 저희 내부에서 생산한 거고 요거는 이제 예시로 나와 있는 데이터인데 요거 보시면 쭉 이제 처음에 있다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쭉 가다가 이제 퀄리티가 좀 더 낮아지죠. 얘도 처음에 쭉 잘 있다가 퀄리티가 낮아지고 나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처음에 쭉 잘 있다가 퀄리티가 확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다 퀄리티가 확 떨어지죠. 이거 왜 그랬겠어요, 이거? 시원시원하고 있는데 누가 장비 발로 쳤나 봐요. 발로 차가지고서는 툭 되는데 또 이렇게 경향성을 쭉 보여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떨어졌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시퀀스별로다가 퀄리티를 보면 여기 조금 좋아지고 이거 푸틴 거 이렇게 보이고 아까 ATGC의 양도 균일해야 되는 거죠. 쭉 균일해야 되는데 요 아이온 토렌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이랑 끝이랑 좀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막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이 파스타QC라는 게 그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일루미나 베이스로 해가지고서 일루미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건데 아이온 토렌토 같은 경우에 대충 이런 형태를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자기가 생산한 게 일루미나에서 생산한 건지 아니면 아이온 토렌토에서 생산한 건지 그거에 따라서 이런 그래프의 그 경향은 다를 수 있지만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뒤에도 쭉 다 그 내용들이고요. 쭉 그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 파스타 QC라는 프로그램을 그 라이프 테크놀로지의 아이온 토렌토 장비에서 돌릴 때 너무 그 일루미나랑 다르게 나오니까는 얘네가 이제 예제로다가 아예 포스터로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 데이터는 돌리면 이런 경향성을 보인다. 그러니까 니네가 아무리 여기서 좀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더라도 여기가 좀 이상하던가 아니면 이 일루미나들 것에 비해서 조금 이상하게 나와도 안심하고 써라 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파스타 QC 나는 돌렸는데 이상해 이거 못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어떤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거고 아까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 데이터에 따라서 이 경향을 다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주위에서 분석을 하시면 되고 이제 타펫을 돌릴 차례입니다. 이제 타펫을 돌리는 차례인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NGS RNA-seq이라는 거를 선택을 하면 그 밑에 타펫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타펫을 선택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중간에는 타펫을 돌리기 위한 입력 데이터는 뭘로 할 거고 옵션은 뭘로 할 건지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나 타펫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선택하면 되냐면 아까 내가 넣은 그 파스타큐 파일을 태우니까 첫 번째 거 C1 컨디션 1에 R1 리플리케이트 1의 첫 번째 페어 두 번째 페어를 각각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페어랜드니까는 이너 디스턴스가 어느 정도 될 건지를 적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레퍼런스는 뭐냐 아까 초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초파리를 프로플라이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프로플라이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옵션에서 이제 어드밴스 옵션, 풀 옵션을 선택을 하면은 밑에 뾰로록 해갖고 더 옵션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유즈 온 정션을 선택을 하고 유즈 진 어노테이션 모델을 선택을 하면 아까 그 파스타큐 파일이랑 GTF 파일, 진셋 파일 필요하다고 했죠. 그 진셋 파일까지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창이 더 생깁니다. 이것들을 각각 딱 선택을 해서 돌리면은 되고요. 이거 스킵할게요. 그래서 돌리고 나면은 이제 타펫의 아웃풋으로다가 나오는 결과들이 이제 뭐냐면은 하나는 언매트 밴. 그러니까 내가 타펫이라는 프로그램보다 RNA-seq 데이터를 그 레퍼런스에 붙였는데 프로플라이에 레퍼런스에 붙였는데 안 붙은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accepted hit band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타펫에 잘 붙은 파일, 밴 파일 형태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션.bed랑 딜리션.bed랑 인설션.bed 파일이 이렇게 각각 하나가 더 생깁니다. 21 이거 순서대로 나오겠죠. 아까 파스타 QC 돌린 거 결과 다음번 번호로 해서 다 돌고 나면은 이렇게 번호가 매겨지면서 요 타펫 아웃풋이 이렇게 쭉쭉쭉쭉 5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의 결과를 보려면은 눈깔 모양 선택을 하면은 그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아웃풋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면 레퍼런스에 매핑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 accepted hit 맵 파일 가지고서는 뭘 할 거냐면 이제 눈으로 직접 볼 거예요. 얘가 잘 매핑이 됐는지 저 RNA니까 어디에 매핑이 돼야 되겠어요. 유전자 있는 부위에 매핑이 잘 돼야 되겠죠. 그거 이제 요 accepted hit 맵 파일 가지고서는 볼 겁니다. 그래서 IGV라는 그 브라우저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IGV라는 걸 가지고서 이제 볼 건데 여기 보시면 accepted hit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을 하면은 쭉 메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display with IGV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웹 커런트라는 버튼을 딱 누르면은 자동으로다가 IGV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요 accepted hit 맵 요 파일의 내용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이런 형태로다가
제가 이름을 바꿔놨는데 여기 accepted hit ban이 있고 여기 보면 display with IGV라고 되어 있죠. 이 결과. 그래서 클릭을 해서 틱하고 누르면 파일 하나를 다운받거든요. 이게 JNLP라는 파일인데 뭐 IGV를 미리 실행을 시켜놓고요. 이 JNLP 파일을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거를 텍스트 표지기 같은 걸 보면은 쭉 보면 이상하게 막 되어 있다가 여기 보면 뱀 파일 이렇게 주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해가지고 어부먼.뱀 요게 accepted hit 뱀의 이제 URL이에요. 어디에 있는 건지. 그러면 요거 복사하셔가지고요. IGV라는 툴을 실행을 시키면 이 IGV는 브로드라는 홈페이지 브로드 그 연구소 브로드 인스티튜트에 가서 그 다운받으시면 되는 툴이고요. 이거를 다운받아서 파일 하고 로드 프롬 URL을 딱 선택을 하고 아까 경로 있죠? 그 경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OK 누르면 이렇게 트랙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 밑에 트랙 하나 생겼죠? 이 트랙이 하나 생기면서 아까 갤럭시에 들어있던 파일을 얘가 불러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줘요. 보면은 어때요? 여기 유전자, 초파리 유전자들 쭉 있고 거기에 이렇게 리드들이 쭉 온라인 된 거, 잘 붙은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쭉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게 해가지고 IGV에다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로다가 그러면 잘 붙었다는 거는 여기에 붙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많이 붙어 있으면 많이 발현이 된 거죠. RNA가 많이 붙어 있다는 건 여기가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여기 많이 붙어 있다는 거죠. 쭉 밑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죠. 그거 이제 여기 많이 붙어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유전자가 하우스키핑 진이면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컨디션 1이랑 컨디션 2랑 높이가 거의 똑같겠죠, 그렇죠? 네, 똑같아요. 하우스키핑 유전자라는 건 어느 상태거나 걔는 계속 똑같이 발현돼 어느 세포에서 하든 다 그 발현이 똑같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걔는 발현량의 차이가 나면 컨디션 아까 1이랑 2랑 발현 차이가 나면 그 시험이 잘못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 이제 초파리의 하우스키핑 유전자 중에 하나 ACT 저 42A 저걸 이제 유전자를 찾아가서 보면은 아까 IGV로 찾아가서 보면 여기다가 이제 검색을 합니다. 내가 찾은 게 ACT 42A 그래서 엔터 딱 치면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 그 유전자 있죠, 그렇죠? 그 유전자가 있고 요 위에 게 컨디션 1 거고요. 밑에 게 컨디션 2고 이거 그냥 하나 아까 붙인 거니까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제가. 트랙 지우는 걸 모르겠어가지고 찾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어때요? 요 유전자는 하우스키핑 유전자예요. 컨디션 1 뱀파리 아까 제가 미리 불러온 거고 컨디션 2 불러온 건데 어때요? 높이가 똑같죠, 그렇죠? 당연히 하우스키핑 유전자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 최고 높이는 4372예요. 밑에는 4041. 그러니까 단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똑같아 보이지만은 여기에 오토 스케일이 아니라 여기서 셋 데이터 레인지를 두 개를 다 만약에 5,000으로다가 맞춰야지 양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똑같이 발현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건 하우스키핑 유전자니까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거고, 그리고 그 내용이고요.
그러면 실제 다른 유전자 같은 경우에 요게 요 유전자인데 요 유전자는 달라야 되거든요. 왜 달라야 되냐고 그러시면은 그 아까 나온 그 네이처 프로토콜에 다르다고 결과에 그렇게 나와서 이 유전자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보면은 아까 리카볼 뭐 칼슘 무슨 뭐에 관련한 그 바인딩에 관련된 그 프로테인 만드는 그 유전자인데 보시면 어때요? C1이요. 컨디션 1이랑 2랑 이 데이터 레인지를 똑같이 맞춰가지고선 아까처럼 보니까 훨씬 얘가 더 많이 붙어있죠. 리드가 많이 붙어있다는 게 얘가 훨씬 더 발현이 됐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거. 이렇게 해가지고 accepted, 탑펫의 결과인 accepted hit 뱀파일은 이제 결과는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IGV 말고 갤럭시 내부에도 그 지금 IGV와 같은 지론 브라우저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해서 보시면은 제가 그 다 파일 받으셨죠? 파일 내용 프린트 돼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얘도 IGV랑 똑같이 갤럭시에 보시면은 여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다가 아까 똑같이 그 컨디션 1에 리플리케이트 1, 2, 3, 컨디션 2에 1, 2, 3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얘도 IGV랑 똑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냥 넣어놓은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얘도 이제 맥스 값을 서로 6000으로다가 세팅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이 유전자에서는 서로 발현량이 다르다라는 거를 IGV 외에도 이제 트랙스타라는 걸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컨디션 1, 2에 대해서 탑패스로다가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저렇게 눈으로다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일일이 유전자 저 IGV 돌아가면서 어떤 유전자가 발현량이 얼마큼 차이가 났고 뭐가 어떻게 다른지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온 툴이 뭐였냐면은 아까 그 턱시도 프로토콜에 나와있던 커프 디프라는 툴이에요. 이제 이 툴을 가지고 돌리면은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툴에서 이쪽 툴 중에서 커프 디프를 찾아가지고서는 딱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아까 그 탑백 돌린 결과를 입력으로다가 쭉 줘가지고서는 여기 보시면 그룹 1, 그룹 2가 그룹을 계속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룹 1에 그룹 이름을 컨디션 1으로 주고 아까 리플리케이트 세트 3개, 뱀 파일, 히트 뱀, 억셉티드 히트 뱀 그거 서로 다른 거 3개 선택해 주시고 또 그룹 2에서 C2 그룹 주고 리플리케이션 세트 3개 또 선택을 해가지고 얘도 딱 돌리면은 결과로 나오는 게 이제 서로 얼마큼 다른지 FPKM 값이 쭉 나오거든요. 진, 그 다음에 아이소폼, CDS에 관해서 쭉 요 3개에 대해서 서로 이제 얼마큼 다른지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결과값 가지고 뭐를 할 수가 있냐면은 진짜 그럼 얼마나 다른 건지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보시면 59번 해가지고 커프 디프 돌린 결과값인데 보시면 커프 디프에서 돌린 값인데 처음에는 서로 다르다라고 해가지고서는 유전자별로다가 얼마큼 아까 컨디션 1이랑 2가 얼마큼 다른지를 쭉 보여준 게 그 14,200개 유전 영역에 대해서 쭉 보여지는데 제가 뭐만 했냐면은 여기 다 썼어요. 결과 중에 아까 나온 결과 중에 그 컬럼이 여기 컬럼 쭉 있죠. 요 결과 FPK의 값 쭉 나온 것 중에 14번째 열에 있는 게 yes. 이걸 이제 좀 시그니피컨트하게 서로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예스라고 나온 게. 그리고 폴드 체인지가 1 이상인 거니까 1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유전자만 보여주십시오 하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총 14,200개 중에 아까 그 조건을 준 85개만 필터가 돼가지고서 추릴 수가 있어요. 아까 보셨던 그 리시퀀싱 할 때 막 유전자별로 찾는 거 있죠? 그런 거랑 또 유사한 개념이죠. 갤럭시에서도 이런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결과 나온 것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추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필터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커프 디플에서 나온 결과값을 쿠버번드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림으로 다 그려주는 툴이에요. 그럼 여기에 가서 이제 다시 쿠버번드라는 거를 또 선택을 합니다. 툴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아까 커프 디프의 결과값을 입력으로 주고 내가 그리고 싶은 플랫
그림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덴시티나 뭐 각각 그 컨디션 1, 2, 3에 대해서 얼마큼 다른지, 그 다음에 PCA 플롯 해가지고서는 보시면 여기 컨디션 1, 2, 3, 리플리케이션 1, 2, 3, C2에 C1에 리플리케이션 1, 2, 3가 서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거, 서로 유사하게 나왔다는 거 보이고,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C1에 컨디션 1에 2, 3가 가장 유사하고, 그 다음에 얘가 유사하고, 얘가 이렇게 묶어줘요. 얘는 보시면 컨디션 2인데, 컨디션 2는 컨디션 2의 리플리케이션 셋 2랑 3랑 얘도 유사하고, 그 다음에 유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볼케이노 플롯도 그려주고, 내가 특정 영역의 유전자가 얼마큼 다른지 보고 싶다면 그 유전자 이름을 넣어가지고 플롯을 그리면은 이렇게 서로 컨디션 1, 2에 대해서 얼마큼 다른지, 그리고 요거는 아이소폼, 여러 개의 그 유전자 아이소폼이 있으면 그 아이소폼별로다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아이소폼, 유전자에는 네 개의 아이소폼이 있어서 아이소폼별로다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다가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여줘요. 그럼 이렇게 다 만들었다. 내가 툴 하나씩 선택해서 요거에 입력, 요거에 입력 해가지고 쭉 만들었잖아요. 1년에 이제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쭉 해서 만들었으면 그걸 뭐로 할 수 있냐면 여기 히스토리에 보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 요거를 익스트랙트 워크플로우라고 버튼이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뭐 탑펫 돌리고 파스타 QC 돌리고 탑펫 돌리고 뭐 퍼프 디프 돌리고 뭐 돌리고 다 돌려서 입력 돌려주고, 그게 하나의 이제 통합된 세트로다가 만들어서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내가 아까 했던 일련의 작업을 이렇게 그림으로다가 네가 입력 하나 둘 셋 몇 개 집어넣었으면 파스타 파일 넣었으면 탑펫이 돌고 그 다음 뭐가 돌고 뭐가 돌았다는 거를 쭉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워크플로우로다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처럼 일일이 툴 하나씩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워크플로우에다 대고 뭐만 하면 돼요? 여기 워크플로우에 가서 런만 누르면 아까 그거를 입력만 다른 RNA-seq 데이터 분석한 거에다 집어넣으면 그래프까지 자동으로다가 몇 시간 후면은 쫙 그려져 가지고선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런 시키면은 이제 입력값만 바꿔주면은 그 중간에 있는 툴들은 자동으로 돌아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갤럭시를 가지고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탑펫이 아니라 뭐 다른 걸 쓰겠다, 톡시도 프로토콜이나 다른 걸 쓰겠다 하면 다른 거 해가지고 쭉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워크플로우로 만들어서 야 옆에 있는 랩 사람한테 이거 한번 써봐, 이걸로 하면 좀 더 정확도가 좋아 해가지고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쉐어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쉐어드 데이터 있죠? 여기에다가 내가 실험한 데이터 요거 있는데 데이터를 거기다 넣으면 옆에 있는 랩한테 요거 주소 알려줘서 자기가 만든 갤럭시 주소 알려줘가지고 한번 돌려봐 라고 해가지고 서로 뭐 디스커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는데 그 외에도 갤럭시에는 기능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퍼블릭 갤럭시 사이트랑 그 다음에 테스트 갤럭시 사이트에서 이거 이제 최신 툴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갤럭시 새로운 툴들 나오면 테스트하는 사이트거든요. 그 사이트랑 그다음에 이 갤럭시 자체에 이제 튜토리얼이랑 스크린 테스트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갤럭시 사용법에 대해서 그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갤럭시를 이용한 뭐 NGS 스닙 뭐 지문 분석한 것도 여기에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서는 이제 갤럭시랑 그런 것들 이제 해보시면은 지금 뭐 대충 들으셔가지고 아 그냥 저렇게 사용하는 거다 라고 이제 감은 대충 잡으셨잖아요. 저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하고 뭐 갤럭시가 저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직접 사용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몫이니까는 이제 KT 지금 클라우드 접속하셔가지고 제일 싼 거 신청하셔가지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나 테스트하는 거다 하면은 여기 퍼블릭 사이트에 가가지고 이제 좀 연습을 하신 다음에 아 요걸로 해가지고 난 대량으로 분석해야 때가 오면은 이제 KT나 아니면 뭐 다른 거 아까 2,200만 원짜리잖아요. 그거 서버 하나 사셔가지고서는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렇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잠깐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네, 저희가 지금 돼 있는 거는 최신 버전으로 해가지고 최신 버전으로 하고 싶은데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제가 쉽게 뭐 탑했 다음에 못 올리가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버전이 뭐가 더 틀어지면은 이게 이거 다음에 이게 안 돌아요. 이 입력을 쓰면 안 도는 게 있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그런 거 다 해가지고서는 구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제 업데이트가 이쪽도 프로그램도 빠르잖아요. 가장 최신 걸 원하고. 그래서 아마 그 업데이트 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뭐 A라는 툴이 뭐 버전 1.5다 하면은 저희가 그거를 바로 반영을 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런 거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올려야 되겠어요. 아마 지금은 그런 거 체크해서 그나마 가장 최신 걸로 다 올려놨는데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좀 늦을 거예요. 아무래도. 예. 그 디퍼런셜 익스프레션 볼 때요. 예. 노멀라이제이션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 옵션은 갤럭시에 어떻게 구현이 되나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그런 옵션들은 그러니까 개별적인 툴이잖아요. 이 갤럭시가 뭐 특별히 더 제공을 하고 안 제공하는 건 없어요. 그냥 그 툴 자체를 아까 껍데기를 씌워놓은 거예요. 리눅스 명령을 이렇게 다 해줘야 되는 것들 있죠. 그거에 대한 껍데기만 씌워놨기 때문에 따로 내가 만약에 노멀레이션을 하겠다, 아니 이 툴 외에 또 뭔가의 옵션을 쓰겠다 하면은 그걸 찾아가지고 넣어주셔야 돼요. 갤럭시가 하는 일은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너무 명령어가 어렵고 막 이것저것 하고 세팅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걸 그래픽하게 표현을 해준 것 뿐이지 이 갤럭시가 특별히 뭐 RNA-seq 데이터에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은 없고 그 툴에 제공하는 것만 그냥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그럼 내가 뭔가 하겠다 하면은 거기다가 탑한 다음에 뭐를 더 집어넣던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드셔야 돼요. 마이크로 RNA 같은 경우 이걸로 하는 건가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가 하는 거는 그냥 탑펫이라는 프로그램 이거 이렇게 돌아가는 것만 그냥 껍데기만 씌워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이크로 RNA에 또 뭔가 마이크로 RNA 같은 경우에 또 다른 프로토콜이 논문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그 툴이 갤럭시에 있는지 봐가지고 그거 집어서 넣어가지고 분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저희가 테스트해본 거는 톡시도 프로토콜은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 테스트를 해가지고서는 이제 검증이 된 거고요. 그 외의 것들은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껍데기를 씌워서 만들어 놓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의존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저 갤럭시 메인 사이트가 더 안 돌아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그렇죠. 그럼 저희는 최대한 그거를 맞춰가지고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거 갤럭시를 사용하는 비용이 한 시간당 730원.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740원부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예, 부터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컴퓨터 한 대에서 노는 게 아니에요. 갤럭시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갤럭시에 여러 명이 접속을 해서 쓰잖아요. 그러면은 컴퓨터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로 잡은 게 최소한 이게 뭐 2-3대 이상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저희가 만든 게 3대, 그 다음에 좀 많이 쓰는 건 6대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게 740원짜리부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내가 데이터 돌릴 게 많다거나 여러 명이 사용할 거다 갤럭시를 그러면 좀 더 큰 걸로 다 해야 되는 거라 저 가격은 740원부터. 그러니까 저 가격은 분석하는데 예. 소요되는 비용이 있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갤럭시를 신청하겠다고 쓰겠다고 KT 걸 쓰겠다고 신청을 하면 갤럭시가 딱 하고 만들어지잖아요. 그 만들어진 시점부터 계속 돈을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걸 분석을 하든 안 하든 고객한테 저희는 갤럭시를 준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서 계속 비용은 나가는 건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정지 기능이 있어요. 아예 이렇게 안 쓸 때는 정지시켜 놓으면은 이제 요금이 확 다운이 되거든요. 정지시켜 안 쓸 때는 정지시켜 놨다가 다시 살려가지고 계속 쓰시면 돼요. 그래서 효율성 있게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분석된 결과를 보거나 예. 그럴 때도 시간당 그쵸. 계속 듣는 거. 내가 갤럭시를 신청한 거기 때문에 계속 나가는 거죠. 아니면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분석된 결과들을 그러면 다
다운받아서 저희가 이제 상품이 아까 보셨지만은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여기 G 스토리지라고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데이터만 저장해주는 서비스가 또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분석한 결과를 여기에다가 보관해 두시고 얘는 삭제해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다시 분석하겠다 하면 다시 만들어서 여기 있는 데이터 땡겨와가지고 분석을 다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G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쓰시는 거죠. 갤럭시를 띄워놓고 난 분석을 빨리 한 다음에 죽이고 데이터는 G 스토리지에 갖다 놓고 다시 또 분석하겠다 하면 다시 갤럭시 만들어서 띄우고 G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땡겨오고 로컬 컴퓨터에도 그렇죠. 당연히 여기 갤럭시에 보시면 이렇게 각각 데이터마다 여기 이렇게 다운받는 디스켓 모양 있죠. 요거는 아까 봤던 뱀 파일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 다운받을 수 있고 다운받아서 플러스를 누린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죠. 필요하실 때만 이렇게 쓰시면 되죠. 감사합니다.